요즘 한참 추운 한국과 달리 따뜻한 남쪽 나라 강남에서 사는 저는 이 라오스 거리를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스케치해보면 젊음이 느껴져요. 발산하는 젊음. 물론 뭐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핫팬츠를 입고 탱크탑을 입고 다녀서 시각이 즐거워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한국에 계시는 분들과 달리 표정들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기쁜 표정에 크게 욕심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지구 인구 75억 중에서 각기 다 다른 문화와 종교를 섬기고 나름의 전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라오스 사람들만큼 표정이 가볍고 즐거운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오스하고 태국이 뭐 어떻게 좀 틀린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강 건너, 저 강 건너 태국과 라오스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태국은 77개 주, 라오스는 17개 주. 태국은 민주주의, 라오스는 사회주의. 태국 인구는 8,500만, 라오스 인구는 750만. 라오스는 남자들이 많이 놉니다. 남자들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태국은 남자들 실업률이 뭐 60% 이상은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 물론 자본주의, 민주주의지만 남자들이 일을 하니까 경제가 좀 크게 자라고 태국이 좀 잘 삽니다. 2019년 9월 5일 날 다녀갔습니다.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 하니까 이분 말고요. 아주 좋아. 나는 라오스를 다녀간 적이 없어. 이분 말고 사람이 먼저이죠. 이분이 다녀간 겁니다. 이제 라오스는 남자들이 놀고 여자들이 버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좀 적죠. 라오스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많이 만들어요. 또 라오스는 자체 생산하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업화 도시가 많아요. 그런데 태국은 공업화 도시가 많아요. 제조업이 많아요. 만드는 물품이 많아요. 제가 요즘 가끔 말을 거꾸로 해요. 라오스는 제조업이 없어요. 만들 수 있는 물품이 거의 없습니다. 숯 비장탄 같은 거 외에. 그리고 라오스는 이 메콩강은 끼고 있는데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그러다 보니까 해상 운송으로 발달된 것들이 지리학적으로 열악했죠. 그래서 라오스의 그 한계, 그리고 라오스 국토가 산악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산악으로. 지금 비엔티에는 평지입니다만 태국은 농사지을 농경지들이
태국 북부 치앙마이 쪽으로 해서 치앙라이 그 미얀마 국경 메사이까지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라오스는 이 한국의 흥화건설이 만들어준 이 방조제 때문에 이 메콩강 저 수면 아래로 갈대밭 숲이 생겼어요. 저기서 말 기르고 승마장 만들었습니다. 승마장 보이시죠? 태국은 좀 능동적이에요. 국제사회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자기네들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근데 라오스는 수동적이에요. 베트남과 중국과 러시아 영향을 받고 조금 피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라오스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성도 적극적이지가 않고 기다리는 마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개척정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한데, 그런 반면에 사람들이 사납지가 않아요. 유순합니다. 제가 해외를 많이 다녀봤는데 유순해요. 그런데 저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그 회교도 무슬림권에 있는 나라들 있죠. 그쪽은 사람들이 좀 호전적이고 짜증도 잘 내고 시비도 잘 걸어요. 저 얼마 전에 그 탈루왕 광장에서 영상 찍는데 자기 자신 지나가는데 그 뚱뚱한 친구 나오지도 않았는데 촬영하는 사람 붙들고 자기 나오면 안 된다고 계속 그래서 너는 안 나온다. 너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만났는데 저한테 손가락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서 이마를 이렇게 퉁 받으면서 영어로 욕을 해줬죠. 그랬더니 뭐 어영부영하고 끝났어요. 그게 이제 그 라오스 사람들은 카메라 아니 몰래 지나가는 거 자기 나오면 안 된다고 와서 트집 잡는, 그게 그 회교도권 사람들이에요. 그 남자로서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이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여성을 좀 경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게 있는데, 라오스 사람들과 태국 사람들도 그런 면모는 없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당한 것만큼은 반드시 갚는 그런 습성이 있고, 라오스 사람들은 당했어도 그냥 무던히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준답니다. 우리 라미님은 유치원 끝나고 집으로 절대 바로 안 가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참파 꽃 꺾어다가 놓고 여기서 무빙하고 찹쌀밥 먹고 있습니다. 라미니 남바오 억초이 벗 아이고, 우리 라미는 집에를 바로 안 간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 거리를 자동차들을 6시부터 안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걷는데, 운동하는데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차량 통행을 그냥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걷지를 못해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태국과 라오스를 이렇게 양쪽에다 살다 보면서 느끼는 게, 생활비 면에서는 솔직히 라오스가 훨씬 저렴하고요. 살기 좋은 조건들은 태국이 더 낫죠. 좋아요. 근데 태국은 방콕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처럼 매연도 심하고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사는 거랑 물가라든지 환경 그런 게 비슷해요. 그래서 방콕에서는 못 살 것 같고요. 치앙마이는 비교적 방콕보다 공기도 좀 낫고 온도도 좀 더 시원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 고산족들이 3, 4월 달에 엄청나게 산속에서 산에 불을 지릅니다. 화전민들이. 뭐 그렇게 해야 땅속에 해충이 없어진다나요. 땅이 비옥해져 갖고 작물이 잘 된다며.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 세계 1등으로 등극하는 달수가, 개월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제가 치앙마이 처음 갔던 2011년, 12년 이때는 비염 증세 있는 사람들이 치앙마이 와서 살아도 비염 증세가 좋아졌었는데, 비염은 완치는 없습니다. 완치는 없는데 좋아졌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비염 증세가 더 심해진다고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라오스는 차량도 많지 않고 아직도 그 흙마당 비포장으로 된 곳이 전국토의 뭐 70% 이상이 되니까 자연적으로는 좋은데, 차가지고 라오스 국토대장정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니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는 태국도 한번 가보시고 치앙마이도 가보시고 그 다음에 라오스 비엔티엔도 한번 오셔서 사시다 보면 동남아시아의 장단점, 이 나라가 나에게 주는 생체 리듬의 플러스 알파, 이 나라가 나한테 좀 끼치는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라오스 삶은요, 눈에, 우리가 보는 눈에 겨울이 없어요. 늘 여성들의 노출이, 한국분들, 장년층들이 좋아하는 노출신들이 많고, 하반신 실종된 여성들이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저렇게 가게 매대에 의자 놓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고 또 좋아하시고 헐렐레 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냥 무심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사실 제가 뭐 솔직한 얘기를 라오스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라오스 서민 경제가 많이 악화되어 있어요. 라오깁의 하락과, 라오스는 뭐든지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라오스는 수출하는 것은 전기만 수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제에 이 동맥경화 현상이 오면서 돈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찍었던 백화점 영상, 오늘 딸락사오 영상, 어저께 딸락사오 영상, 지금 메콩 이 야시장, 캠콩 야시장에도 이 시간에 사람들이 다 붐빌 시간인데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재작년만 해도 코로나 기간 끝나갈 때만 해도요, 비엔티엔 센터 그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에 사람들이 굉장히 빼곡히 앉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비엔티엔 내 백화점 내에 있는 식당들은 1인분에 한 18만 개 정도 합니다.
한국 돈 한 11,000원, 12,000원 정도. 그래도 중산층들이 많이 와서 식사를 했는데 요즘 가보면 식당이 텅텅 비어 있고요. 백화점 매장 한 구퉁이는 사라졌어요. 매장을 비워버렸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라오스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한국 관광객이나 한 달 살이나 여행 오시는 분들이 라오스에서 특별히 뭐 고전할 일은 없습니다. 뭐 달러 주면 라오스 팁 많이 주니까 뭐 쓰기 좋고 물가가 뭐 한국보다는 저렴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무섭지 않게 돈을 쓰고 가시는 모습을 제가 본답니다. 사실은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제 영상이 당장은 뭐 구독자님들이 뭐 갑자기 많이 오시진 않지만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솔직하고 참 참신하게 과장되지 않는 정보를 주더라. 그것을 알게 되면 아주 오래 고정적인 구독자님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제 채널이 발전을 하겠죠. 오늘 어디서 이메일도 왔더라고요. 제 영상 1400개 정도를 자기네들은 그 모바일에서 뭐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인데 외국 기업이 같아요. 뭐 전부 영문으로 왔더라고요. 제 영상을 뭐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현재 48,000불 정도의 가치가 있고 자신들에게 제 영상을 쓸 수 있는 플랫폼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당장 4,378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스팸 같기도 하고요. 좀 사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보이스피싱이나 뭐 스팸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계약을 하게 되면 구글 유튜브 계정에서 제가 제한을 받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컨펌을 안 했어요. 제가를 안 했는데 순간 그 생각도 했죠. 이거 받아갖고 4,300불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카메라 장비 바꿔볼까? 그랬는데 마음을 돌려먹었었답니다. 뭐 오늘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냥 메콩강가에 나온 김에 주저리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제 채널이 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박수 쳐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영상이나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